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은 돌마케팅 잡설입니다. 그리고 날씨만 좋은 게 아니라 돌마케팅에도 좋은 일이 있어요. 돌마케팅 구독자 수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돌마케팅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거는 아마 돌마케팅의 첫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뭔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돌마케팅 광고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마케팅이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거는 구전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터넷이니까 이거는 구전이라기보단 바이럴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바이럴이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인터넷상의 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에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영어인데다가 이상한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듣고 이해하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화하고 간소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 능력을 아낌없이 쓰자고요. 시험 칠 때는 단어가 중요하고 문장이 중요하지만 기획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해도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잡설에서 하려다가 못했던 패러다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거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의외로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변화한다, 혁신한다는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이 맞아요. 패러다임은 변화와 혁신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변화와 혁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뿐이에요. 패러다임 이게 1960년대에 토마스 아저씨가 말한 겁니다. 이 아저씨가 과학이라는 분야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한 번씩 물갈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학계에서 기반이 되는 이론이나 개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굉장히 엄청나고 어려운 거예요. 기반이 되는 이론과 개념이 바뀐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이루겠던 것들이 한편으론 부정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지구의 끝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전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설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떻다? 둥글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지구가 구체의 형태였던 겁니다. 이러면 기존에 존재하던 이론이나 연구들은 어때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때 정설이라 믿고 이룩했던 업적들이 시대에 뒤처진 구시대 유물이 되는 겁니다. 기반이 되는 이론이나 개념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고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토마스 아저씨는 패러다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물론 이게 패러다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패러다임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떠든 겁니다. 그리고 돌마케팅에서 왜 패러다임을 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아니, 이 시키가 지금 하라는 마케팅은 안 하고 패러다임을 떠들고 있어.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정설을 맹신하지 말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정설이라 믿는 것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기반한 겁니다. 가치관, 사고방식, 이념, 마케팅.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고전적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때로는 시대를 주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을 배우는 학생들, 여러분이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 같겠지만 학생만이 가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놈은 어때요? 옛 지식들, 죽은 지식들이 머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하고 보더라도 그 죽은 지식들의 간섭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생각의 틀을 깨라는 게 있죠. 저 같은 놈은 그 틀을 깨는 게 힘들어요. 그냥 뇌 자체가 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놈이라도 나이 거꾸로 먹는 건 못한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젊은 생각,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지. 나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부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늙어요. 계속 현실에 안주하려 그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저 사람들은 내가 놓쳐버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저도 한때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갖다가 몰랐습니다. 내가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 그리고 그 젊은 생각을 활용해야 할 시기에 도서관에서 썩었어요.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후회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아니, 그 젊은 날 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죽은 지식을 공부했을까? 우리가 책 읽고 공부하는 거는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이 좀 달리긴 하겠지만 책 읽고 공부하는 거는 80살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젊을 때만큼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젊은 생각을 용감하게 뿜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용감하게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의아하실 텐데,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언제나 반론을 부르고 비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저 같은 놈들한테. 저 같은 놈들은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 게 돼버리면, 만에 하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닥쳤다가 치붕 쳐다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는 좀 용기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늙은이들한테 반론당하고 비판받을 것을 감수하고 젊은 생각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하다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렇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저처럼 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발짝 물러나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는 해고 저쪽은 뜨는 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지 뜨는 해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면도 있어요. 젊은 해가 떠오르면 길을 비켜주겠지만 만약 젊은 해가 못 떠오른다면 자리를 비켜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가 아셔야 돼요. 지는 해는 떠오르는 해를 막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떠오르는 거를 도와주지도 않을 겁니다. 도와줄라 그러면 꼰대짓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뜨셔야 돼요. 이게 서로가 좋은 겁니다. 젊은 세대는 간섭받지 않아서 좋고 늙은 세대는 꼰대 소리 안 들어서 좋은 거예요. 패러다임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미디어 패러다임을 보겠습니다. 기반이 되는 매체의 변화. 과연 매체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한 10년 전에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부르는 놈이 생겼어요. 그게 뭐다? 인터넷. 물론 인터넷이 태어난 건 그보다 더 오래전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미디어가 되기 시작한 건 그 후의 일이에요. 인터넷이 점점 대중화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콘텐츠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인터넷이 결국 미디어로 진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미디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우리가 기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신문, 라디오, TV예요. 그런데 뉴미디어 인터넷이 나오면서 기존 미디어들이 올드 미디어가 돼버렸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늙은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뉴미디어 인터넷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올드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올드 미디어를 매스 미디어라고 불렀습니다. 대중매체, 대중들이 이용하는 매체라고 엄청나게 지켜 세웠단 말이죠. 이게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무섭기도 해요. 왜냐면 올드 미디어가 그랬듯이 뉴 미디어도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선정성과 폭력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페니프레스 시대가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여기서 페니프레스라는 건 좀 낯설으실 텐데 이거는 그냥 옛날 일간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영화 보면 빵모자 쓴 꼬맹이들이 호해요, 호해! 그렇게 막 외치죠. 그게 바로 페니프레스, 10원짜리 신문이에요. 이게 1800년대에 신문에서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광고와 홍보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광고 홍보를 하려면 어디다가 했겠어? 그 시절 대중매체였던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 버렸냐면 신문사들이 부수 경쟁을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누가 신문을 더 많이 찍어서 파느냐, 이걸로 경쟁이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래?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보는 신문에다가 광고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신문사들이 자기 신문을 팔기 위해 신문 가격을 낮추고 때로는 그냥 뿌려버렸어요. 다른 거 말고 우리 신문을 봐라 이거지.
어차피 신문 팔아서 버는 돈보단 기업한테 광고비, 홍보비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문을 막 뿌려도 판매 부수가 안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당시 신문사들이 어떤 짓을 벌였냐면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극적이고 대중들의 흥미를 끄는 기사를 써버려요. 뭐 흡혈귀가 나타났네. 외계인이 은행을 털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졌네. 하여튼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때? 재밌잖아. 호기심이 생기잖아. 대중들은 그런 쓰레기 기사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이러면 다른 신문사들도 어쩔 수 없이 쓰레기 기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수 경쟁에서 밀리면 신문사가 망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TV가 대중매체가 되고 TV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부수 경쟁이 시청률 경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게 뭐가 됐다? 인터넷 기레기들의 페이지 뷰 경쟁이 됐습니다. 언론도 아닌 희한한 놈들이 마치 지가 언론인 것처럼 대중들을 현혹하고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 기사로 장사하는 사기꾼일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업장을 말씀드리면 걔들도 겉으로는 인터넷 언론이에요. 그런데 웃긴 게 뭐다? 걔들은 기자가 없습니다. 그냥 직원 10명 데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요. 뭐 연예인 가십, 루머, 유머, 괴담.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잡스런 정보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로 뭘 한다? 기사를 써요. 참고로 그 업장에는 글 쓰는 놈이 2명입니다. 사장이라는 새끼는 허구한 날 룸사롱이나 다니고 밑에 애들은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파일 넘기는 게 다예요. 그 파일을 보고 글을 쓰는 건 2명입니다. 그 2명이 기계마냥 글을 써제끼는데 여기서 갑자기 기자가 생깁니다. 글을 쓴 건 그 2놈이지만 그 글이 기사가 돼서 인터넷에 올라갈 때는 인터넷 검색하는 애들의 이름을 써요. 겉으로는 인터넷 언론사지만 실제로는 돈에 환장한 양아치 집단일 뿐입니다. 그 옛날 페니프레스 시절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새끼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럽기도 합니다. 걔들 돈 어마무지하게 벌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놈이 세컨카로 BMW를 뽑았더라고요. 참고로 그 새끼는 이거는 자세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 이것도 제 정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카웃 제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뭐 할 거야. 에이, 뭐 어쨌든 그런 미디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올드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그대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드 미디어 때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뉴미디어 인터넷은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이러면 미디어가 가진 부작용도 더 커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무서워요. 대중들이 무방비 상태로 뉴미디어에 노출되는 거는 이거는 까딱 잘못하다간 사회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은 통제가 돼야 한다고 봐요. 인간은 뛰어난 동물이지만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페니프레스 현상은 대중들이 같이 만든 현상입니다. 암만 나쁜 놈들이 쓰레기 기사를 써도 대중들이 외면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신문도 그랬고, TV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러고 있고, 대중들은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진실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뉴미디어. 제가 이거를 변화라 하지 않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디어의 기반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올드 미디어의 새로운 형태가 아닙니다. 미디어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이 패러다임은 수많은 미디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는 개개인이 미디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정보 생산자인 동시에 전달자인 거지.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다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가 여러분이 운영하는 1인 방송국이고 언론사인 겁니다. 규모가 작다 뿐이지 SBS, KBS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돌마케팅도 결국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고 방송국이고 언론사라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수많은 미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선정성과 폭력성이 전달되고 페니프레스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트위터하고 블로그를 하는 게 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적습니다. 돌마케팅 같은 거는 티도 안 나죠. 하지만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라든가 BJ들은 어때? 그 사람들은 공중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미디어로서의 책임감을 가질까요? 자기들이 KBS, SBS랑 똑같다는 걸 알까? 당연히 모르겠지.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미디어가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거예요. 게다가 이게 페니프레스처럼 경쟁까지 있으니까 점점 더 막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먹방을 해. 먹는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이제 먹는 방송이 한둘이 아니잖아. 경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청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먹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내가 여자야. 그러면 저는 섹스 어필을 하는 거예요. 먹방인데 엄청나게 야한 옷을 입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이제 끔찍한 걸 보여줘요. 예를 들면 벌레를 먹는다든가, 살아있는 동물을 괴롭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친 짓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지만 벌써부터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런 통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누가 본다? 남녀노소, 초등학생마저 그런 거를 낄낄거리면서 봅니다.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저는 정말 무서워요.
이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예전에 추적 60분에서 이런 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동영상 업체가 이런 거를 방관하고 부추기고 있는 거를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걔는 뭡니까? 그 사람은 미디어가 얼마나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혹은 알면서도 지가 돈 벌겠다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진짜 테러리스트죠.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뭐 표현의 자유? 아이씨, 세상에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만약에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다면 인간은 멸종합니다. 당장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통제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없으면 못 사는 놈이에요. 보통 우리가 착한 사람한테 법 없이도 산다 그러죠. 저는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놈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는 미친놈이 될 거예요. 세상에 저 같은 또라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한국이 법으로 가면 위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미디어가 미친 짓 하는 거를 통제하는 게 법원으로 가면 위헌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개인 미디어들은 올드 미디어에 기반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방심위에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이 뉴미디어 패러다임을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법은 계속 올드 미디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저 같은 또라이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정신줄을 잡아야 됩니다. 현재 뉴미디어 패러다임은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각자가 정신줄 잡고 버텨야 돼요. 물론 재밌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거는 언제나 재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거는 끝이 없어요. 암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도 시간 지나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어때? 이제는 더 강한 걸 원하게 돼요. 인간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정신은 썩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디어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제 TV가 바보 상자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뉴미디어 인터넷이 미친놈 상자인 시대예요. 보면서 웃고 즐기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잡설다운 잡설을 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미친 당나귀처럼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려던 말을 못했습니다. 미디어 패러다임 설명하고 나서 MCN을 하려 그랬는데 이거 시간이 좀 애매해요. MCN도 내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시작했다가는 잡설도 1시간이 넘어버릴 겁니다. 참 제가
돌 마케팅 러닝 타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돌 마케팅 보시다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 듣겠다.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다 보니까 돌 마케팅 녹음하면서 마음이 계속 급합니다. 말하는 중에 머리에서는 야,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본을 다시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이 길어진 게 대본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본을 쓰면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냥 국어책을 읽더라고요, 제가. 엊그제인가 제가 마케팅 1, 2, 3번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어우, 그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들어도 못 듣겠더만요. 완전히 그냥 그 등신 같은 게 말을 왜 그렇게 했나 몰라. 그래서 또 고민이 되는 게 마케팅 1, 2, 3번을 다시 만들까 하는 부분이에요. 말하는 게 너무 등신 같으니까 저거는 무조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 이제 마케팅 믹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 한 보따리거든요. 마케팅 믹스만 한 보따리야. 촉진 믹스는 두 보따리야. 아, 진짜 할 거는 많은데 사람은 하나다 보니까 저 혼자서 발버둥 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꿈 같은 얘긴데 만약에 돌 마케팅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부터 구할 겁니다. 이거는 편집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막 얘기하면 옆에서 편집하는 애가 미친 듯이 자르고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편할 것 같아. 사실 지금 돌 마케팅 녹음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2시간, 그 정도면 녹음은 끝이에요. 하지만 편집하는데 이틀, 3일이 걸려버려. 2시간 동안 별의별 희한한 말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자르고 붙이는 게 일입니다. 어, 그러고 보면 편집하는 사람도 구하기 어렵겠다. 생각해보니까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돌 마케팅 편집은 할 짓이 아니네요. 내가 해도 짜증나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에이,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잉? 그리고 어차피 돌 마케팅에서 수익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혼자 하는 거지. 저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예. Yeah.